친구들과 말로만 여행 가자고 한 지 어느덧 1년. 마음을 모아 드디어 날을 정하고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봅니다. 상해는 꽤나 더운 날씨가 예상되어 옷을 보다 다양하게 챙겨보았는데요. 핀터레스트를 둘러보며 기존 옷 컬러들과 매칭을 해봅니다. 요즘 코르티스 효과인지 카라티가 다시 이뻐 보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사둔 카라티가 생각나 같이 챙겨봅니다. 그래도 여행 가는데 너무 칙칙하게 갈 순 없으니 나름 산뜻한 컬러 셔츠 조합도 하나 챙겨봅니다. 비 오는 날이나 편하게 입고 다닐 옷까지 챙겨서 마무리해봅니다. 여름에 쓰고 다닐 만한 선글라스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번 여행 영상을 기회 삼아 언박싱을 해봅니다. 안경테가 얇고 가벼운 선글라스를 꽤 오래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백화점을 돌다가 발견하여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3박 4일 짐들을 나름 가볍게 챙겨서 떠나봅니다. 사실 회사 일이 바빠 오전 근무까지 하고 출발하기로 되어 캐리어를 끌고 출근해봅니다. 비행시간에 맞춰 출발을 하기 위해 서둘러 급한 업무들을 처리해봅니다. 교통체증이 두려워 조금은 불편해도 지하철을 타고 출발했는데요. 생각보다 공항에 사람이 없어서 늦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지만 공항에선 괜히 그동안 어디 다녔는지 한번 둘러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동방항공을 처음 타봤는데 짧은 비행시간이지만 기내식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10년 만에 중국 여행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속도 빨리 끝나 빠르게 짐 찾고 숙소로 출발해봅니다. 나오자마자 정말 놀란 건 상해 거의 모든 차들이 전기차였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브랜드 차종의 전기차들이 정말 많았는데 물어보니 상해는 내연기관 번호판을 경매를 통해 따로 사야 되고 지원금도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심의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오토바이를 보니 상해 여행이 시작된 게 실감이 납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만 두고 서둘러 저녁을 먹으러 나섰는데요. 저녁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에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뭔가 화려함이 맛의 척도 같은 느낌? 다행히 마지막 4인 자리가 있어 앉아 QR로 주문을 넣고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민고 나 그때 이후로 처음 와. 큰일은 나도 오랜만에 와. 그때 이후로 처음 거의 1년? 중국에서는 양꼬치를 부추 무침에 싸서 먹는데 이게 진짜 킥입니다.
이 쿨링 패치 릴스, 쇼츠에서 너무 많이 떠서 궁금했는데 느낌은 휴족 시간을 이마에 붙인 버전이랄까? 붙이고 2분까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시켰는데 8만원도 안 나왔네요. 물가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소화도 시키고 구경도 할 겸 와이탄까지 걸어봅니다. Hear the body cycle walking through the jungle. Listen what I'm searching for. When I just 여행 속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잠들기 아쉬운 마음에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请解锁手机，碰一下蓝环支付。 생각보다 낮에는 더운 것 같아서 오전에는 가볍게 입고 출발하는데요. 중국은 택시비가 한국의 50% 이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더욱 죄책감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확실히 개성이 강한 차들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쪽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패션 브랜드들이 좀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하여 방문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편집샵이 갑자기 없어져서 슬퍼하던 중 우연히 또 다른 편집샵을 발견했는데요. 다양한 색감의 오라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색감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쁜 공간 대비 공실이 많아서 찾아보니 예전에는 저희 성수동 같은 느낌이었지만 최근 패션, 라이프스타일 중심축의 지역이 안푸르, 옥항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신천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뷰티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헤일메이는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들렀는데요. 기념으로 여행용 토너와 수분크림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Maybe the other one you can try this. 한남동 르메르보다 크고 잘 해놓았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공간 자체가 훨씬 더 프라이빗하고 구분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오랜만에 쇼핑 욕구 뿜어져 나오는 걸 간신히 눌렀습니다. 여기는 마오타이주, 위스키, 럼과 같이 술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는 중국에 왔으니 마오타이주가 섞인 아이스크림으로 주문했습니다. 고량주 향이 나지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원했던 저에겐 썩 달갑진 않았습니다. 상해는 어딘지 모르게 유럽 느낌도 나면서 신호등도 마음에 들고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활기찬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투 썸머라는 중국 향수 브랜드에 방문했는데요. 단순 향뿐만 아니라
공간, 패키징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 최애 픽은 차 향이었고요.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욱항맨션이 나왔는데 프랑스 조개지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라 유럽의 느낌이 더욱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해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배고픈 걸 꾹 참고 왔는데요. 이거 먹으러 오면 홍소육은 상하이식 돼지고기 조림인데 간장, 설탕, 중국 황주를 졸여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두 개 시키기 잘했다. 달달하면서 너무 부드러워서 완전히 밥 반찬입니다. 저희는 미리 부족할 걸 예상하고 2개 주문했는데 솔직히 다른 게 없었으면 3개도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또 걸어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편집샵인 매종 동량입니다. 독채빌라 2개를 연결한 형태로 중국 브랜드 외에도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를 큐레이팅하고 있었습니다. 더로우 제품들도 거의 매장급으로 다양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방마다 컨셉을 다르게 가져가서 팔리 할리우드, ERL과 같이 미국 브랜드를 모아둔 곳이 있었고 꼼데 가르송, 사카이를 모아둔 일본 브랜드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바퀴 쭉 돌고 앞에 작은 공원에 앉아 여유를 즐겨봅니다. 저희는 너무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해 잠시 재정비를 위해 숙소로 복귀했는데요. 1시간 정도 낮잠을 청하고 다시 나갈 준비를 해봅니다. 밤에는 낮만큼 덥지 않아서 얇은 셔츠를 입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봅니다. 야 여기서 저는 나갈 것 같아. 가볼까요? 저녁은 숙소 근처에 중국식 식당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이 나타나서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는데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배주스를 주시고 조금 당황했지만 이왕 들어온 거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짠. 알고 보니 이곳은 기업 만찬,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먹지는 못하고 좀 더 무난한 곳으로 2차를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찾던 느낌의 중국 꼬치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야장을 깔아놓은 라이브바 음악과
뭔가 다 같이 좀 어울려져서 노는 분위기였는데 좀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즐기고 난 다음날 아침, 오늘도 힘차게 나서봅니다. 오늘은 저희끼리 문화데이로 선정해서 전시를 보러 갈 예정인데요. 본격 출발 전에 아침을 먹으러 숙소와 복합몰에 들렀습니다. 중국 릴스로 바이럴된 딤섬을 먹으러 티모안에 왔습니다. 웨이팅이 많다고 했는데 뭔가 체인점이라 잘 찾아오면 바로 입장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식전차 문화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뭐야? 저는 한국에서도 중식당에 가면 이 빙홍차를 즐겨 마시는데요. 중국 식당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레에 샤오미 매장이 있길래 방문했는데요. 기본 스피커부터 라이카 콜라보 핸드폰, 스마트 안경, 텀블러, 에어프라이어, 진짜 없는 게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는 매장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또 이동을 해서 상해 인민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무슨 마켓을 하고 있나 봤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종이에 성별, 나이, 키,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적어놓고 서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전시를 보기 위해 PSA로 이동했는데요. 과거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곳으로 우리로 따지면 국현미랑 리움을 좀 합쳐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그룹 플랫폼의 전시인데 영화와 그 영화에서 파생된 설치 작품들을 한 공간에 함께 보여주는 전시로 영상, 공간, 사운드, 조명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완전체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 풍경이지만 담는 방식 등에 따라 이상하게 비현실적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2층에서는) 테크노 월드라는 전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가브리엘 샤넬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공간도 제가 가본 도서관 중 가장 이뻤지만 현대 미술, 디자인 전문 도서관답게 다양한 전문 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 탓에 옥상 뷰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PSA 미술관은 제가 가본 세계 어느 미술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살만한 굿즈가 많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래도 기념으로 컵 하나 데려갑니다. 이 동네가 좀 좋다. 젊은이들이 많네.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세계적인 피자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요. 커스텀 메뉴에서부터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모욕이야. 제 개인적으로 중식만 먹다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맛있었고 와인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상해는 바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들이 좀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봅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스픽로우라고 상해에서 엄청 유명한 바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아 탑 50에도 선정된 곳이라네요. 내부 인테리어도 아늑하니 좋았지만 칵테일들이 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오후 비행기를 타기 전 과자 간식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와 진짜 신선하다. 평소 과자를 즐겨 먹지는 않지만 과자가 맛있다길래 도전해봅니다. 요즘 한국에서 줄 서서 먹는다는 차이도 마셔보고 가는 날 밀린 방학숙제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네요. 우롱티랑 추천 메뉴 하나씩 시켰는데 왜 중국이 차가 유명한지 또 차이를 왜 줄 서서 먹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무사히 공항에 도착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의 상해 여행 영상 어떠셨나요? 더 좋은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싶은데 일상에 치여 정말 쉽지가 않네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 같은데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